박PD의 픽. 한일 정상회담 반응과 조공외교의 근본 원인에 대해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청년들의 삶이 비슷하다라는 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오호.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비슷하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죠.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도출된 결론에 대한 양국의 청년들의 생각, 무관심에 가깝다는 점도 참 닮았더라고요. 앞서도 저희가 다루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가 됐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상 간의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대통령실이 답변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언론들은 다 까발리고 있는데 우리만 못한다고요? 그리고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둘이 만나는 걸 모든 언론에서 다 떠들었습니까? 차라리 몰래 만나서 국민들도 모르게 하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그럼 바보들입니까? 그들은 왜 대화 내용을 공개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인가 요번 정상회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두 정상이 만나서 아주 친근한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했다. 근데 정상회의 합의문이 없어. 합의를 했다면서요. 이러니 한국은 물론 일본의 청년들도 두 정치인의 만남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요? 개그맨들도 재미없어서 다루지 않을 내용과 톤을 두 사람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한국의 청년 백수들을 살펴볼게요.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층이 지난달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0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이 49만 7천 명. 이는 2월뿐 아니라 모든 월을 통틀어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에서 2020년 2월 43만, 21년 2월 44만, 작년 2월 45만 점증하다가 지난 2월에 49만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벌써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제2의 예비군이 생겼다. 아하, 군대 숫자랑.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예. 지난해 8월 결과를 보면 1위가 39.4%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일자리, 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18.1%, 퇴사 후에 계속 쉬고 있음이 17.3%, 일자리가 없어서가 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이 7.1% 순위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전 연령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체 1위를 기록한 답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즉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게다가 청년층 중에서도요. 일자리 찾기 어려워가지고 머리 아프고 이러면 몸이 안 좋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고용시장의 양극화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 1년 전보다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요. 반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 50대는 7만 7천 명이 증가했대요. 청년 취업자가 12만 명 이상 줄어들었는데 5060 취업자는 5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 꽃구문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60세 이상, 65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 물론 이 능력이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만들어준 일자리, 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준 일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건 가짜 일자리다. 나는 민간 주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상하게 자기가 가짜 일자리라고 얘기했던 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참 희한하게도요.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20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작년 4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1,949건인데 놀라운 건요. 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는 1,113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4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주변에서 청첩장 날라오는 거 보면, 이 친구 지금이야 결혼하네. 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 연령? 너무나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든 일인데 2021년 처음 두 연령대 여성 혼인 건수가 역전된 뒤 2년 연속 만혼이 조언을 앞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통계 포털에서 해당 통계가 검색되기 시작한 1990년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때만 해도 20대 초반 혼인 건수는 19만 3,700건. 근데 이때 40대 여성 결혼 건수는 고작 3,462건. 20대 초반 여성 건수가 56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6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작년 40대 초반 여성의 규모가 195만 6천 명, 반면 20대 초반 여성은 144만 9천 명입니다. 그룹 자체가 40대 초반 여성이 더 커요. 성별을 막론하고 나이가 적을수록 인구수가 적은 고령화 탓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결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20대의 비중은 35.1%, 1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작았어요. 근데 40대는 꽤 높아요. 42.3%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저출산의 악순환. 늦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산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결혼 이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2, 3년이 걸린다고 해요. 40대 이후는.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시험관 아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 시험관 시술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엄청난 벽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 여성이 겪는 부담도 그렇고 이래저래 임신, 출산 가능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일본 청년들은 취업 걱정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참 부러운 통계였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1번을 부러워할 줄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20대 초중반에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역시 저출산, 고령화 탓에 젊은 사람 자체가 귀해지는 현상 탓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잠깐만 좀 설명드려보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이것 때문에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어제 통계를 1982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일본보단 더 늦게 시작했지만 좀 빠르다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아 숫자 감소폭을 따져봤더니만요. 일본은 47% 줄었는데 우리나라는요. 71%나 줄었어요. 와우. 우리나라 감소폭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47% 줄어든 일본은요. 이렇게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드니까 취업률이 높아지고 연봉을 기업들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 가지 말라고 압박까지 구직자들에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는 인구가 50만이 육박하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반대로 갈까요?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죠. 일단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즉 일본 여성들도 한국 여성들처럼 출산을 하기 싫어한다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심각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화제입니다. 79만 명을 찍었는데 처음이래요. 이런 일이. 저출산 위기에 일본 당국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 30% 이상이 아이를 원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대요. 오호. 뭐 생각은 해봤다도 아니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지난달에 독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객관식 질문에서 여성은 경력 단절을, 남성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자, 근데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비참하더라고요. 미혼의 한 20대 여성은요, 여성만 경력 공백을 갖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다른 30대 여성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호. 이 외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일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불쌍하다. 일본에서는 희망이 없다. 책임질 수 없다. 이런 끔찍한 의견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희망이 없다라는 답변에 주목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경향에도 아이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8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더 많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나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생률과 사망률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53년에는 일본 인구가 1억 아래로 떨어지고요. 2065년에는 8,800만 명으로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이유,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죠.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진 탓입니다. 그래서 앞서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일본은 출생아 숫자가 지난해 80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구 한 1.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 숫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나요? 24만 9천 명밖에 안 됩니다. 예. 일본보다 훨씬 적어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본 대학생들은 지금 취업이 잘 된다면서 경제적 불안정성이 왜 나와?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의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의 15에서 64세 여성의 취업률은 67.6%입니다. 남성은 74.5%. 그러니까 격차가 6.9%포인트죠. 반면 일본 여성 취업률은 66%, 남성은 82.5%, 갭은 16.5%입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 여성은 남성들보다 취업이 덜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성 취업률 자체는 그다지 나쁘진 않아 보여요. 프랑스도 67%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여성 취업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2018년 기준 정체 정사원 비율은 남성이 74%나 되는데 여성은 겨우 26%입니다. 거기다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의 77.5%, OECD 평균이 88.4%인 걸 감안하면 일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꽤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여성 노동자들의 차별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비율 따져봤더니 우리나라도 47%에 달합니다. 네. 일본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47%, 남성은 3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과 차이가 커도 너무 크고
일본처럼 임금 격차도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죠. 네.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도 일본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이유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행여나 일본 여성은 출산을 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경력 단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사이의 임금 비율, 이거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요. 30에서 34세는 75%, 35세에서 39세는 62%, 그런데 40에서 44세는 54%가 됩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만약에 30대 후반에 나서 육아를 1, 2년 정도 해서 40에 내가 복귀를 했다. 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 손실이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꼰대들은 취집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죠. 앞서 설명드렸죠. 일본 남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라고 강조를 했대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한국 대통령 만나서 쇼나 하고 이러니 일본 청년들도 총리를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이 없을까요? 워낙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뾰족한 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답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일 거예요. 주위 청년들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너네들 왜 집에서 놀고 있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를 해도 한 달에 200은 버는데 중소기업에서 기름 만지면서 일 하시겠어요? 아저씨라면? 대학 재수하듯이 기회를 보면서 취업 재수를 하는 거죠. 최근 현대차 생산직 모집에 사람 많이 몰린 거 보세요. 사무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연봉과 복지가 보장이 되잖아요. 게다가 남들이 볼 때도 대기업 직원이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 들어가면 인생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해서는 집 한 채 사기 힘든 게 현실이고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하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급여 차이를 상당 부분 줄이기만 해도 조금 나아질 텐데 말처럼 그게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청년 백수들의 현실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기업단체, 개이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정경련 비슷한 그 단체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 경영자 단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올해 다 임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반대로 가고 있죠. 정부도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만 잘 듣고 정책을 마련해도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안 하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